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재 면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병과 자연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설명인데요.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신속한 활동을 위해 관련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0일 회의를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의 제안에 채택된 대북 제재 이행안에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행안에서 7호는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5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각 단체가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의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이번 이행안에서 개정을 통해 지원 기관들이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같은 긴급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안보리의 신속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 대한 면제 기간 역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면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고 또 근거를 제시할 경우 9개월 이상도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 과정도 단순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면서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더 쉽고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원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행안에서 개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후봉사단 측은 개정 내용에 대해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이 안보리에 요구해온 것들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any of these changes the humanitarian community has explicitly asked for in the past. So it's very heartening to see that they are working with us to improve regulations to ensure humanitarian aid can be delivered in a timely manner.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북한의 국경이 재개되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단체 현지 인력들이 북한에서 사용할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락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자연재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기반인 장마당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내 상황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 식용유와 밀가루, 설탕, 조미료 등 수입 식료품들의 가격이 11월 들어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설탕 가격 급등이 두드러졌으며 식용유도 3배 상승했고 쌀 가격도 1kg당 5,000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돼지고기와 콩 등 주요 식품들의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 환율도 8,000원 선에서 11월에 6,700원 선으로 20%가량 떨어졌고 중국 위안화도 1,200원에서 600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물자 부족과 도난 사건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상품 가격 변동,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그 더적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군부대들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민가에 나와서 더적질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불안해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북한의 환율과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경제 지도기관들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한 것은 민생 약화의 책임을 내각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북한의 전형적인 통치 방식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국 회의에서 사상사업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경제난에 대한 뾰족한 타개책이 없는 북한이 내부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 충격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 역할을 했던 장마당 경제마저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시장이 외부와의 교역 차단으로 인해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년 가까이 교역이 사실상 중단 상태거든요. 지금 뭐 밀수가 있어도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이렇게 품귀로 가니까 구매상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더 오를 거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박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임 박사는 산업 가동률도 제재 이전 대비 40% 이상 떨어지고 올가을 잇따라 홍수와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쌀 생산량도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5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 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서 뇌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만연해 있으며 부정부패가 심각한 국가라고 국제뇌물감시 비정부기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공개한 2020 뇌물 위험지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최악인 뇌물 위험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93점을 받아 조사 대상 19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비롯해 뇌물수수 방지와 법집행 단속, 정부와 민간 업무 투명성 등 평가 항목 모두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뇌물수수 금지법이 없고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뇌물 위험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는 북유럽의 덴마크가 차지했고 한국은 22위, 미국은 23위에 올랐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26위와 127위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허가 취소와 사무검사 등의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유엔은 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의 답변도 공개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29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9월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 규약을 어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른바 혐의 서한으로 최근 벌어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에 관한 질의서한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시 부울 평화집회 및 협회 인권특별보고관, 메리 롤러 인권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해 보낸 이 서한에는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사무검사 실행과 단체 2곳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 또 일부 단체들에 대해 통일부 승인 비정부기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시민사회 공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관련 항목엔 이미 승인이 된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한 취소를 포함해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지난 7월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자 답변 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킬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나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은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대북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30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공개한 질의응답 영상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북한과 외교를 향한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 정부는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 추진과 남북 간 화해 촉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미국은 공통의 도전 과제와 우려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67만여 명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30일 공개한 2020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말라리아 발병이 1,869건 발생했다며 이는 지난해 3,700여 건보다 절반가량 감소한 것이며 지난 2015년에 비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네팔은 지난 2018년부터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발생한 말라리아 감염 사례는 모두 토착형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지난해 북한 주민 167만여 명이 여전히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환경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감염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